근데 안 됐어. 그럼 이제 하는 얘기가 아 너는 간절히 바라지 않았어. 간절히 바라지 않았으니까 안 됐어.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4천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4천억에 필요한 경험과 사건들과 이벤트만 계속 내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든. 이제 시크릿 같은 책에서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람은 이루어지는데 간절히 바라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 백억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이제 바란단 말이죠. 근데 안 됐어. 그럼 이제 하는 얘기가 아 너는 간절히 바라지 않았어. 간절히 바라지 않았으니까 안 됐어. 이 간절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좀 모호한 단어란 말이죠. 맞습니다. 주관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분명히 뭐 바라는 것 같았는데 내가 왜 안 이뤄서 따지면은 너가 그건 간절히 바라지 않아서야 라고 말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간절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간절히 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시크릿 쪽에서는 간절이라고 말하고 네빌 고다드 쪽은 간절하면 할수록 여감시가 걸려서 아까 말했던 부자가 되고 싶어는 여감시로는 난 부자가 아니야 라는 거에 증거잖아요. 근데 간절이를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결핍에서의 간절이가 있고 네. 풍요에서의 간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것보다 우선은 만약에 실제로 내가 존재가 부자가 됐다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이든 나를 다 인도하고 있다. 저는 세상에 우연이 없다고 봐요. 이건 뭐 디펙 초프라 박사도 그랬고 데이비드 윌콕도 그랬고 세상의 모든 일에 우연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4천억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4천억에 필요한 경험과 사건들과 이벤트만 계속 내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뭐든 망하는 거든 배반당한 거든 물론 이렇게 하니까 좀 가슴 아프긴 하네요. 그런 거 말고더라도 여러 가지 모든 경험과 사건들은 다 그걸 인도하기 위한 캐스트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뭐 시크릿에서 이러면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내가 마치 꿈처럼 저는 요즘에 이제 오더 책에서 한 번 더 나가잖아요. 왜냐면 이제 책을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을 쓰고 나서 작가가 성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세계관으로 한 번 더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들어가 있는 세계관은 이제 데이비드 윌콕 책을 보다가 되게 재밌는 연구 사례가 있습니다. 뉴욕에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꿈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뮤추얼 드리밍이라고 해서 여러 명을 자각몽을 연습시켜요. 루시드 드림을 연습시킨 다음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재워요. 그러니까 실험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험은 한 명이 자고 있고 주변에 여러 명이 어떤 단어 혹은 그림 같은 거를 계속 생각으로 보낸다라는 의도만 가지고 이 사람을 보면서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빨간색 책을 보여주자. 그럼 빨간색 책을 계속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 일어나서 너 무슨 거서 빨간색 책을 봤다. 이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뮤추얼 드리밍은 여러 명을 동시에 재워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만나자는 의도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2명, 3명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나 대표님 꿈에서 봤어요. 우리 이런 데 갔고 이런 얘기 나눴어. 여기서도 나도 너 봤어. 우리 이런 데 갔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윌콕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 영이 잠들어 있고 다 같이 잠든 자각몽의 세상이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뭐 폭풍, 재난 이런 것들이 어떤 여러 명의 꿈이 현실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상징과 우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도 꿈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나의 생각이 이렇게 반영된 거네. 그리고 내가 1,000억을 벌기 위해서 혹은 4,000억을 벌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가 되냐 안 되냐는 사실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 실험을 해본 결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시크릿 유나 저 너무 좋아요. 저 이제 시크릿을 읽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결국 마지막에 인도 베다 철학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파니사드나 아니면은 바가바드 기타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도 봐도 결국은 그 모든 경전과 모든 멘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당신 안에 위대한 능력이 있어. 이걸로 끝나거든요. 사실은 네 안에 신성이 있어. 그리고 너의 생각이 현실이 돼.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시크릿에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거보다는 내 생각대로 될 거야. 근데 간절하다는 건 그거 같아요. 딱 한 가지만 간절하면 돼요. 내가 이 생각을 계속 갖고 있겠어.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유혹이 오는 거예요.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막 이랬는데 조회수가 10 나오면 음. 유혹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만할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아니 난 10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그러면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지금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미 그건데 난 이미 그 존재인데 그래서 그 힘이 나한테 계속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시크릿 뉴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절하다는 거는 그 생각이 간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행동의 간절함은 오히려 역으로 안 좋은 것만 계속 생겨나요. 행동의 간절함은. 그러니까 이제 그 간절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어떤 사람이 막 나는 배고프자 될까 간절하게 막 뭔가를 막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대편에서 봤을 때 여감시라는 단어를 써주셨지만 오히려 지금 현실이 배고프지가 아니라는 것을 더 강하게 그냥 주입하는 맞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맞아요. 네. 상상에서 100억 부자를 정확하게 체험했다면 그게 없어져야 돼요. 결핍이. 그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미 배고프자인데 배고프자인데. 바라지 않겠죠 더 이상.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강력한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럼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뭐 100만 유튜버든 혹은 뭐 100억 부자든 간에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는 상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간절함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겠다. 네. 그 생각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생각을. 그거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100만 유튜버를 이제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말 그대로 간절하게 뭐 바라고 있다고 했을 때 네. 그건 저는 머릿속에 난 10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상 올려보니까 막 조회수가 막 5, 10밖에 안 나온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넌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이 5, 10을 보고서 내가 지금 어떤 뭐 영상의 문제를 느낄 수도 있고 오, 그쵸. 뭐 제목이나 썸네일의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런 퀘스트를 깨가면서 하나하나 깨가면 어느 순간 내가 100만 유튜버가 되겠다는 그쵸. 거죠. 왜냐면 네. 미션과 그러니까 어떤 게임으로 보면은 100만이라는 그 퀘스트가 내려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깨려면 관련된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그게 게임이잖아요. 사실 게임이라는 그쵸. 거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되게 편하게 아직 내가 이 깨달은 영역이 안 들어갔네? 그럼 뭐를 더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는 상냥하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공은 불친절한 거, 불친절하대요. 성공은 내가 뭐를 잘해서 성공했는지 아예 안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성공을 했을 때 그냥 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자기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건. 왜냐면 너무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똑같은 거를 똑같이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자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실패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요것 때문에 실패했어가 명확하게 딱 나오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실패는 안 하잖아요. 그 실패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건 결국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실패 요소를 다 빼면 성공이 된대요. 같은 행위인데. 그래서 실패는 되게 상냥하고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는 것도 너무 막 진지한 게 아니라 게임에서 몇 판 도전하잖아요. 이번 판은 이렇게 해봐야지. 전략을 짜고 들어갔다가 안 되네. 그럼 이렇게 가볼까? 전략을 짜고 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생도 어떻게 보면 그런 퀘스트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럼 또 삶을 좀 가볍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